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음 주에 보는 진단평가를 대비해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것과 관련된 그런 이론, 원리, 개념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오면은 5학년 때 배웠던 내용으로 진단평가를 봐요. 그래서 국어랑 수학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6학년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작년 내용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오늘이랑 내일은 수학 시간에 이렇게 5학년 문제를 좀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마치 과외 선생님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보는 그 진단평가를 대비하는 그런 입장으로 여러분을 지도할 건데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보는 진단평가를 그 문제를 실제로 이제 보진 않았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문제 나오는 것만 막 찝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분의 공정한 실력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그 진단평가 내용을 아직 모릅니다. 그 문제지를 제대로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내일은 2학기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좀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풀어보고 싶으면은 이 영상을 정지를 하고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영상을 풀이 과정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15의 약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여러분 약수라는 게 나왔어요. 약수란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 볼게요. 약수는 예를 들어서 뭐 15 나누기 무엇을 했을 때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15의 약수예요. 왜냐면은 15를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뜨리게 하는 수기 때문에 이런 걸 약수라고 해요. 여러분, 그럼 약수를 쉽게 구하려면요, 우리가 두 수를 곱해가지고 15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뭐 3 곱하기 5는 15.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곱셈, 구구단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도 나오고 2학년 2학기 때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5학년 6학년까지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구구단 곱셈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데 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5라는 수를 떠올리면은 구구단에서는 이제 3 곱하기 5라는 그 곱셈이 떠오르죠. 자, 그리고 1 곱하기 15는 또 이제 15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약수를 이렇게 네 가지 먼저 찾았습니다. 약수 네 가지 보니까 1, 그 다음에 3, 5, 15 이렇게 15의 약수 네 가지를 벌써 찾았어요.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15 나누기 1은 15. 네. 1 약수 맞아요. 그 다음에 15 나누기 3은 5. 그리고 15 나누기 5는 3. 그리고 15 나누기 15는 1.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약수 찾아보니까 1이랑 3, 5, 15. 자, 이렇게 15의 약수 4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네. 자, 1번 이렇게 공부했고요. 2번 가장 먼저 계산한 부분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혼합계산 문제에서는 먼저 괄호가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괄호가 있으면요, 그 괄호 안에 있는 계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괄호라는 거. 선생님은 여러분 이 기호의 이름이 괄호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로는 괄호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두 개를 여러분이 다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익숙해지면요,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할 때 괄호가 뭔지 바로바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뭐 센티미터, 그 다음에 이거 뭐 제곱미터 이런 것도 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죠. 여러분이 이런 거를 이런 디테일한 거를 하나하나를 잘 알고 있을 때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수업을 해주시면은 그 내용을
쏙쏙 이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강해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혼합계산 보니까 빼기랑 나눗셈, 덧셈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괄호가 있으면은 괄호부터 풀어야 되는데 괄호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괄호가 없으면은요, 가장 먼저 풀어야 되는 거는 곱셈이랑 나눗셈인데 앞에 있는 것부터 풀면 돼요. 만약에 나눗셈이 앞에 있으면 나눗셈 풀고 그 다음에 곱셈 풀면 됩니다. 그리고 곱셈이 먼저 있으면은 곱셈부터 풀고요. 그쵸? 자, 근데 이거 먼저 곱셈이랑 나눗셈 다 계산했으면은 덧셈 뺄셈 아니면은 뺄셈 덧셈 앞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풀어야 되는 게 뭘까요? 자, 맞습니다. 여기 나눗셈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5부터 해줘야 된다는 거. 자, 2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3번. 알맞은 수를 써넣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6분의 5라는 그 분수를요, 분모를, 여러분, 분수가 뭐예요? 분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분모분의 분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6분의 5가 있어요. 근데 여기 분자가 10이 됐어요. 그러면은 분자에다가 지금 곱하기 2가 된 거잖아요. 그럼 분모에다도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그럼 여기 12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인데 여기 18이 됐어요. 그럼 이건 밑에다가 곱하기 3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5에다도 곱하기 3을 해서 15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죠? 공평하게. 자, 이렇게 계산 3번 완료했습니다. 자, 4번. 아까 말했던 괄호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보다 여기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21 나누기 3 뭐예요? 네, 7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구단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공부해왔으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암산할 줄 알아야죠. 그쵸? 우리 공부 계속 해왔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21 나누기 3이 되고요. 3은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13 곱하기 7 이렇게 해볼게요. 자, 13 곱하기 7은 3, 7에 21, 1, 7에 7에다가 2 더하니까 91이겠죠? 자, 그래서 구하는 답은 이제 91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요, 최대 공약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5학년 1학기 때 배운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1년만 지나면은 어떻게 구하는지 막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오늘 이거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다시 검토해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다가 잠깐 필기해볼게요. 여러분,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기본적인 내용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어요. 근데 중1 때도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내용을 또 한 번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는 기본이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떤 문제겠어요? 당연히 레벨이 업 되겠죠? 그래서 자, 기본 더하기 이제 심화 문제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더 수학을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배우는 게 이제 또 중학교 1학년 때 더 발전돼서 배우는 거겠죠? 여러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본에다가 심화, 그 다음에 자, 실력 있는 문제들까지 그런 실력 있는 내용들까지 레벨업이 되어서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 엄청 고생하게 돼요. 선생님은 그 과정을 이제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힘들었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지도해주면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좀 알차게 유익하게 보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을 좀 더 자신있게 할 수 있겠죠? 자, 5번 한번 최대 공약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36과 54 선생님이 한번 연습장에다가 한번 36과 54의 약수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36과 54의 먼저 약수들을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부터 볼게요. 여러분, 두 수를 곱해서 36이 되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은 1과 자기 자신은 항상 나오겠죠? 1 곱하기 36 하면은 36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2 곱하기, 여러분, 2에다가 18을 곱하니까 이제 36이 되겠죠? 그 다음에 3 곱하니까 3 곱하기 36에다가 3으로 나누면은 이제 12가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6 곱하기 6 했을 때 36.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36이 되는 숫자를 찾는 거예요. 아, 선생님 하나 빠뜨렸네요. 4 곱하기 9도 있죠? 4, 9, 36. 이렇게 찾아보니까 36이 약수가 이렇게 10개가 나왔어요. 자, 먼저 1, 2, 3, 4, 6. 그 다음, 9개네요. 6, 그 다음에 9, 12, 18, 36 이렇게. 자, 그럼 54의 약수를 찾아볼게요. 1 곱하기 54는 54가 되고, 여러분, 이게 짝수니까 2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27 이렇게 54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으로도 나눌 수 있는지 볼게요. 54 나누기 3. 자, 3, 8에 24, 0. 자, 그래서 3 곱하기 18을 하면은 5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는 안 되고, 자, 6 하니까 6, 9, 54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수를 찾아보니까 7은 안 되고, 8도 안 되고, 그 다음에 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약수를 찾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1, 2, 3, 6, 9, 18, 27, 54. 여러분, 그러면요, 36이랑 54의 공통된, 자, 공약수 한번 볼게요. 공약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된 약수 보겠어. 1과 1이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2 있습니다. 공통돼요.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자 9도 있어요. 9도 공통된 약수. 그 다음에 18. 여러분, 우리 공약수 몇 개 있어요? 1, 2, 3, 6, 9, 18 이렇게 6개씩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요, 최대 공약수예요. 한마디로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수. 자, 한마디로 18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36과 54의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밑바닥 개념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서 풀이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때마다 이렇게 풀면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겠죠? 자, 여기 문제로 한번 돌아와서 보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보기랑 같이 구하래요. 여러분, 보기 내용 보니까 거꾸로 나누기를 했어요. 그래서 20과 28 이거 거꾸로 나누는 거 보니까 2를 먼저 나누니까 10이 되고 28 나누기 2 하니까 14가 됐어요. 그 다음에 12랑 14를 또 2로 또 나눴어요. 나누니까 5. 14 나누기 2 하니까 7. 여러분, 그러면은 2 곱하기 2 하면은 최대 공약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이 거꾸로 나누기 한번 여기 넓은 데다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과 54. 자, 거꾸로 나누기를 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작은 수부터 나누면 좋겠죠? 2부터 나눌게요. 2. 자, 36 나누기 2는, 자, 18이 되고, 54 나누기 2는요, 이렇게 27이 돼요. 여러분, 이거 바로바로 계산 안 되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54 나누기 2를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2가 되고, 여기 14에서 7, 0.
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18이랑 27은 어디서 많이 보던 수예요? 네, 맞습니다. 3단에서 우리가 보던 수예요. 그럼 3으로 나누겠죠? 자, 3 나누니까 6, 나누니까 이제 9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6이랑 9는 또 우리가 3단에서 많이 봤죠? 자, 그럼 또 3으로 나눌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요,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3개를, 여기 왼쪽에 있는 거를 다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3은, 여러분 이거 9, 자, 한마디로 이렇게 18이 되겠죠? 자,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곱하는 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한다면요, 이거 이렇게 니은자로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니은자로. 그래서 여기다가 2랑 3까지 곱해주면은 36과 54의 최소 공배수까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말 나온 김에 구해볼게요. 자, 18에다가 2 곱하기 3까지 또 하는 겁니다. 이거 2개 곱하니까 6이죠? 자, 그러면은 18 곱하기 6 해보니까, 자, 18 곱하기 6을 해보니까 여기 48이 되고 108이 됩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108이 나온다는 거, 자, 이해됐죠? 네, 여러분 6번입니다. 정삼각형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여러분, 정삼각형은 변이 몇 개예요? 여기도 3개잖아요. 여기도 3cm, 여기도 3cm니까 다 더하니까 자, 9c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 최소 공배수가 나옵니다. 20이랑 2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래요. 여러분, 선생님이 기초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0이랑 25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각각의 배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20의 배수는요, 20이랑, 그 다음에 40. 곱하기 2 하니까 40이 나오고요. 곱하기 3을 하니까 60. 그 다음에 곱하기 4를 하니까 80. 곱하기 5를 하니까 10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뭐 120, 140 이렇게 쭉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25의 배수는요. 25 곱하기 2 하니까 50. 곱하기 3 하니까 75. 곱하기 1을 4 하니까 100. 곱하기 5를 하니까 125. 자, 그 다음에 곱하기 6을 하니까 150.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공통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공배수. 자, 공통된 배수잖아요. 20과 25의 공통된 배수 보니까 여러분 100이 나오네요. 그쵸? 가장 작은 게 100이고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도 있고요. 그쵸? 자, 200도 이제 공통된 배수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예요? 자, 바로 최소 공배수입니다. 한마디로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거 이렇게 100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한번 거꾸로 나누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이랑 25가 있어요. 나누기. 여러분, 5를 먼저 해줄게요. 이거 공통된 약수 중에 가장 작은 거부터 하는 겁니다. 20 나누기 5를 하니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25 나누기 5를 하니까 5가 되겠죠?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0과 25의 최대 공약수는 5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니은자로 곱해주라고 했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5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요. 이거 계산하니까 이거 20이고요. 20에다 5를 곱하니까 100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100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8번.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하여서 통분해 보세요. 여러분, 통분이라는 거는 크기가 같은, 그 다음에 분모가 같은 크기여야 돼요. 같은 값이어야 돼요. 여기 7이랑 8이 있는데 우리가 최소 공배수 뭘까요? 자, 7, 8에 56이죠? 56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7분의 4에다가
우리가 56을 바꾸려면요. 분모에다가 8 곱했잖아요. 그럼 분자에다도 이렇게 공평하게 8을 곱해주는 겁니다. 위아래 똑같은 값을. 그럼 4 곱하기 8은 32.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8분의 5가 있어요. 여기다가 56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7을 해줘야겠죠? 여러분, 위에는 똑같이 또 곱하기 7을 해줍니다. 곱하니까 35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통분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9번은요, 통분한 다음에 크기를 비교해 보래요. 여러분, 9랑 12 이렇게 나왔어요. 먼저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데, 9랑 12의 최소 공배수 간단하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을 나누니까 여기 3이 되고 여기 4가 돼요. 그렇죠?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이렇게 니은자로 곱해보니까 9에다가 36이 되네요. 그렇죠? 자, 여기 3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4를 곱하기 4를 해줬어요. 그럼 여기 위에다도 곱하기 4를 해줘야겠죠? 그럼 여기는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에다는 곱하기 3을 했을 때 36이 나와요. 그럼 여기 위에다도 곱하기 3을 해줘서 21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수가 더 커요? 자, 12분의 7이 더 큰 거겠죠? 36분의 21이 이렇게 더 큰 것처럼. 그래서 12분의 7이 더 크다는 거. 알겠죠? 자, 10번. 우리가 분수의 덧셈을 하려면요. 우리가 분모를 통분해줘야 돼요. 그래서 분모를 같은 걸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할 수가 있어요. 더하고 빼고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최소공배수 8 곱하기 3 하니까 가장 최소공배수 이렇게 곱해서 나올 수가 있네요. 그러면 24로 이렇게 맞춰볼게요. 24로. 여러분, 그러면은 24가 되려면은 분모에다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그럼 분자에다도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에다는 곱하기 8을 해야 돼. 24가 돼요. 그럼 여기 분자에다도 8을 곱하니까 16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더하면은요 24분의 이게 25가 되죠. 그러면은 대분수로 1과 24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1번 자 분모 20으로 한번 놔둘게요. 최소공배수라고 하고 20 여기 곱하기 분모에다 곱하기 2 했으면 분자에다도 곱하기 2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다 곱하기 5를 하면은 분자에다도 곱하기 5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럼 빼니까 20분의 13 이렇게 자 완성이 됩니다. 자 혼합계산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는 괄호가 있네요. 그럼 괄호부터 여기는 계산해야겠죠. 자 이거 두 개 더하니까 뭐예요? 22입니다. 22 여러분 근데 이제 곱하기가 있어요. 그럼 곱하기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80 빼기 22 그다음에 곱하기인데 곱하기부터 해줘야 되니까 이게 44가 돼요. 그럼 80에서 44를 빼니까 이거는 36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왼쪽 거 볼게요. 여기는 곱하기부터 해줘야 돼요. 그쵸? 그럼 이거는 28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보니까 여기는 80 빼기 8 그럼 더하기 28이 되는데 여러분 뺄셈이랑 덧셈 같이 있을 때는 앞에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먼저 빼니까 여기 7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여기는 100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36보다 100이 더 크니까 자 이렇게 부등호는 왼쪽이 크다로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죠? 긴 의자 한 개에 3명씩 앉아 있습니다. 긴 의자의 수와 사람 수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알아보려 합니다. 자, 긴 의자 한 개에 사람이 3명이 앉을 수 있대요. 그럼 긴 의자가 2개 있으면은 3명씩 3명 이렇게 6명이 앉을 수 있겠죠? 그럼 긴 의자가 3개 있으면은 3명 이렇게 9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긴 의자가 4개 있으면요. 3명 이렇게 총 12명이 앉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이 관계를 우리가 자, 의자와 사람 수의 그 관계에 대응 관계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의자의 수
긴 의자의 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요.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대응 관계를 이렇게 식을 세워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4번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평행사변형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거 먼저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직사각형이죠. 여기 가로가 5고 세로가 8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넓이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5 곱하기 8 하니까 이렇게 40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 빨간색은요, 이거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은 여기가 밑변이고요. 밑변.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이라고 할게요. 여기 8이라는 거는 이제 높이가 됩니다. 그쵸? 여러분, 선생님이 6학년 수학 지도하면서도 이거 한번 이제 소개했었는데, 이거 직사각형일 때와 삼각형일 때 명칭이 좀 달라지는 거 주의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삼각형은요, 몇 개 나와요? 여기 지금 색칠된 게 첫 번째고요. 색칠 안 된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직사각형 넓이의 딱 절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빨간색 삼각형 넓이 구한다고 하면은 자, 밑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5 곱하기 8 한 다음에 40에다 나누기 2를 하니까 20이 나오겠죠? 여러분, 삼각형 우리 나누기 왜 해주는 거예요? 여기 직사각형 이거 여러분 이 그림 잊지 마세요. 이거를 통해서 왜 나누기 2를 해주는지 이해되겠죠? 삼각형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준다는 거, 직사각형의 절반,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14번으로 돌아와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행사변형 보면요, 선생님 방금 봤던 이거를 삼각형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삼각형, 여기 두 번째 삼각형. 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먼저 풀어보고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해석을 해줄게요. 여러분, 보면 이 삼각형 두 개가 있다고 하고 보면은 이게 여기가 밑변이 되겠죠? 13cm가 밑변이고 10cm는 이제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삼각형 넓이는 뭘까요? 13 곱하기 10 나누기 2가 되겠죠? 여러분, 두 번째 삼각형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밑변이 여기도 13이 되겠죠? 왜냐면 평행하니까, 그쵸? 우리가 여기 평행한 거, 평행사변형은 평행한 변이 두 개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 평행한 거, 그쵸? 각각의 길이도 같겠죠, 여러분? 여러분, 두 번째 삼각형 뭐예요? 여기도 밑변이 13, 높이도 13이, 높이는 10이 되겠죠? 나누기 2를 하니까 각각의 넓이가 65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평행사변형 삼각형 1과 2번 그걸 더했을 때 평행사변형이 되잖아요. 그럼 더하니까 이렇게 130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아까 알려준다고 했던 게 평행사변형 여기 빈칸 볼게요, 여러분. 여기 빈칸에 이거 선생님 빨간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색칠되어 있는 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와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그쵸? 여기 있던 거를 잘라서 열로 이렇게 붙이면요, 직사각형 모양의 여기 밑변 13, 가로가 13, 세로가 10인 직사각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의 넓이는요, 그냥 단순하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는데 5학년 때 공부 제대로 열심히 한 학생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15번 삼각형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식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여러분, 삼각형 넓이 뭐였어요? 밑변 곱하기, 이게 밑변이죠?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니까 14 곱하기 12
하는데, 자, 28, 여기 8이고요. 28, 그 다음에 14 하니까 168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누기 2를 해보니까 84가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곱하기랑 나누기 같이 있으면요. 사실은 이거부터 해도 사실은 틀리진 않아요. 지금 뒤에, 나눗셈이 뒤에 있을 경우에는요. 알겠죠? 나눗셈이 앞에 있을 때는 안 되고요. 나눗셈이 뒤에 있을 때는 이런 거는 먼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6이 되죠? 그러면 14 곱하기 6을 하니까 이렇게 84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뭐 나눗셈이랑 곱셈 했을 때 이거부터 하면 안 돼요. 알죠? 이렇게 삼각형 넓이 구할 때 곱하기 나누기 순서로 있으면요. 나누기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해줘도 되는, 이거는 돼요.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왜 그러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왕 설명한 김에 사다리꼴이랑 마름모 넓이 구하는 것도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는 여러분이 좀 더 이제 복습해 주고요. 선생님이 빠르게 이건 풀어볼게요. 사다리꼴에서는요, 윗변이랑 아랫변 두 개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해주고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였잖아요. 그쵸? 자, 그럼 계산해 보니까 윗변이랑 아랫변 더하니까 14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를 6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14 곱하기 6은 24에다가 84.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니까 자, 42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변과 아랫변과 윗변 더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였죠. 그 다음에 마름모는요, 여러분, 한 대각선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거 직사각형으로 봤을 때 직사각형의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10 곱하기 8은 80이죠? 자, 80에다가 나누기를 하니까 이렇게 40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